갑질은 이렇게 개인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간혹 뉴스에서 들려지는 것들을 보면 기업 내 갑질도 장난이 아닌데요. 기업 내 갑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직장에서의 갑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회사원들 10명 중에 9명은 회사에서 갑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직속 상사나 CEO 또는 거래처 직원, 고객들, 또 타부서 선배 또는 오너 일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밑에 직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요, 사실 특별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게 갑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저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2013년 1월 남땡유업이 지역 대리점들한테 자신의 물건을 밀어내기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강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녹취록 먼저 같이 들어보실게요. 진짜로 받아요. 상황이 죽기 싫으면 받아요. 좋고 그다음에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아직 끊어. 빨리 받아. 당신한테는 난 다 해줬으니까 받아. 물건 못 돌아간다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알아서 해. 물건 받으라고. 한욱이나 저기한테도 고향파주도 전화를 해봤더니 그쪽도 창구가 꽉 차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난 참고 늘리라고 한 지가 벌써 2년이야 2년. 당신 책임져. 아니 여보 원당물에 한 번만 더 원당물에다 맡긴다는 이런 얘기하면 죽여버릴거야 진짜. 지금 원당물 조선님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받아주지 말라고 그랬어. 앞으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세요. 물건 받으세요. 기사기 힘들게 하지 말고. 아니, 잠깐만 나들을 시키게 대리점 넘기라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저기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저장고를 또 증설을 하라는 거야. 씨발 그럼 빨리 넘기던가. 넘기지 못하면서 뭐 알아보고 있는 중요하냐. 그게 씨발 1년 동안 알아봐요 그걸? 무슨 1년이야 1년은. 당신 나한테 핑계 대지 마. 핑계 대는 이유가 있어? 핑계 대를 할 만큼만 했어? 그럼 안 한 게 뭐가 있어. 저번 달도 그렇게 받았고 이번 달에 그것도 내가 해줘서 해주는 거지. 씨발 그게 당신이 노력해서 그래. 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오버된 건 오버됐잖아. 내 목표보다. 당신 목표가 뭔데? 당신 목표 씨발 내가 당신 작년 먹게 주려고 2,700만 원 내가 해준 거 아니야 그것도.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또 얘기해? 들어와서 내가 오늘 잔인하게 해줄게 아주. 핸드폰 꺼져 있거나 또 그러면 알아서 하시죠. 받아요.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버리던가. 버려오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품을 버리다니. 나들은 망하라. 버리라고요. 망해 오면 망하라고요. 망해 씨발로만. 그렇게 쳤으면 됐잖아. 더 이상 망하라고. 그게 영업관리 소장으로서 할 말이야 그게? 그럼 당신의 씨발로만 대점장으로서 그게 할 얘기냐 이 개새끼야? 씨발 당신이 2년 와서 어디서 한 게 뭐 있어? 한 게 뭐 있냐고요? 뭐 있으세요 김용배 사장님 씨발로만 뭐 하셨어요? 응? 당신 얼굴 보면 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대우를 받을게 하잖아 병신아 네가. 어? 자신 있으면 씨발 들어오던가 이 개새끼야. 맞짱 뜨기면 병신 같은 새끼야. 받으라고 씨발놈아. 네가 원당물류 네 개인 물류센터 이 개새끼 거기다 왜 갖다 보내. 나 물건 못 사람이 알아서 해. 너무했다. 너무한 정도가 아니다, 이건. 자, 이건 2013년 5월 4일 남땡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주인에게 이 욕설을 퍼부은 그 녹취록입니다. 이제 해당 직원은 결국 사표를 냈고 사표 수리가 됐지만 당시에 사실 이 그 우유를 먹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까지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죠. 게다가 그 이후에요. 5월 7일에는 이제 떡값을 요구하는 녹취록, 그다음에 송금 내역까지 공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리점주들의 이제 폭로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남땡유업에서 자신들이 이제 물건이 있는 거를 대리점들한테 그냥 막 팔아 넘기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물건 못 받는다. 우리 다 못 판다. 그게 뭔 상관이야. 니네가 알아서 팔아야지. 우리는 지금 너네한테 줘야지. 돈 내라. 물건은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예 전산화, 시스템화 돼가지고 굉장히 상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인 업무 부담 속에서 완전히 이게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체 얘네들이 이제 물건을 내는 71개의 품목 중에 21개 품목이 거의 강매식에 관행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이 남땡 유업층에서 수요 공급의 예측을 이제 실패를 한 거지.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동네 우유가 1000개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500개밖에 안 팔려. 자, 근데 자기네가 처음부터 예측을 잘했어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유를 지금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통계를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자기가 실패해놓고는 생산량이 초과된 거를 이제 대리점 주인들한테 막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리점들한테 주문 기록을 넣은 거는 자체적으로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막 자기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판촉 사원들한테 줘야 되는 월급을 대리점한테 아예 부당하게 야, 니네가 내. 우리 판촉 사원들 지금 가서 우유 팔고 있는데 그거 대리점 니네가 돈 내야 돼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럼 대리점은 아니 우리는 우유 파는 사람이고 그 이제 판매에 그 홍보나 이런 판촉은 니네가 회사 쪽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냐 하는 거.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우리는 사실 기업 이미지 믿고 우유도 사 먹고 하는 건데 남땡 유업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한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123억 원 중에서 5억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요. 왜 그랬냐? 왜냐면 이 남땡 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제품을 강제로 막 밀어내기 판매했다 하는 거에 대한 시기나 수량이나 할당 대리점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123억 원이 들어가게 된 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징금이 5억을 빼놓고 취소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큰 기업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판결이 나다 보니까는 전국 대리점들한테 야야, 니들 이렇게 부당하게 받은 거 빨리 기록 우리한테 보내봐봐 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그 대리점들에서는 컴퓨터가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정보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기껏 2,000곳의 대리점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기껏해서 15곳에서의 컴퓨터의 일부 기록만 확보하는데 그쳐서 그것도 5억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참 부당하죠. 얼마나 그 대리점 사장님들은 가슴 칠 일이에요. 결국 2015년 7월 3일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과징금은 5억으로 마무리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남땡 유업에서 있던 사건들이 그 대기업의 어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기업에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여러분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의사도 갑질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의사에게 갑질이 되려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의사들은요, 보통 어디에 누가 와서 영업을 하냐면, 치과에 가면 그 치과 앉는 의자, 기계들, 뭐, 석션,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죠. 또 내과에 가면 엑스레이 기계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의료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의료 기계들을 판매하는 업체가 의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거 기계 좀 사주세요. 왜냐면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니까. 하는 경우, 그래서 구매를 요청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와가지고 자 만약에 이제 환자가 설사로 왔어. 근데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 A사약과 B사약과 C사약이 있는데 B사가 와서 선생님 기왕 처방하실 때 B사약으로만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늘잖아요. 하고 우리 걸로만 써게 해달라고 영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실 의사는 뭐 A약을 처방하든 B약을 처방하든 C약을 처방하든 환자를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요, 내가 당신네 회사 거 이제 당신네 회사 거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언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물론 돈으로 대가를 하는 걸 이제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개인 그 병원에 뭐 무언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수리하게 한다거나, 또는 의사 개인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수리하게, 내 차 좀 와가지고 지금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세차까지 시키기도 하고, 또는 병원의 프린터에 토너기가 없으니까 이거 니네가 좀 사와라 하고 이런 짜증으로한 것까지 시키기도 하고, 뭐 전기가 아니 뭐냐 형광등이 나갔다가 형광등을 사오기도 하고, 이런, 아니 의사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갑질이래요. 이건 제약회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있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의사는요, 자신의 가족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까지 주면서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부터 좀 어디를 모셔가가지고 니네가 출국 수속까지 받아달라, 이런 아주 그냥 뭐 무슨 개인 비서들한테 시킬 만한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강남에 어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니네가 가서 계산을 좀 해라. 요걸 소위 리베이트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리베이트라는 건요, 이제 다 끝났어. 계약은 다 끝났어.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내가 너네 거 물건 써주기로 했어. 근데 요렇게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을 받는 거예요. 종합병원, 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 병원 등에서 다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와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약만 쓰기로 할게 하면 이 처방된 전체 금액의 15%에서 30%를 돈으로 받기도 하는 사건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약과 이 약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아, 성분이. 근데 이 회사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약을 처방하는 거야. 그럼 환자들은 감기 낫는다고 하고 몸이 좋아진다고 그 약을 사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요거에 대한 판매량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판매량의 몇 %를 의사한테 다시 떼어주는 거예요. 짜증나죠? 자, 그런데 이 금액들이 보통 작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40억 원 이상의 상당히 금액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관계자들이 검거되기도 하고, 또 제약사 상무가 구속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왔다 갔다 돈이 하는 게 걸리게 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가공해주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또는 각종 영수증을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 리베이트 관련돼서 병원에서 비밀문서 형태로 제약회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돈을 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는요, 아예 이제 제약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약회사야. 근데 제약회사가 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카드를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긁어내는 거죠. 여행도 가고, 이마트 가서 장도 보고, 이걸로 옷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지 못하는 것들을 의사한테 주고, 의사는 계속해서 그게 조금 부당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약회사와의 계약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는요, 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두 쪽 다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리베이트 갑질은요,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에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건설회사, 그리고 합청업체 사이에서, 또 의류회사와 합청업체 사이에서 등등 우리나라 사회의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갑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로만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갑질도요, 사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갑질에 대한 것들을 좀 관련 영상을 내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현석 변호사님의 팟캐스트 출연하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를 들어봤더니, 만약에 갑질 영상을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또는 유포한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동영상에 찍힌 행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도 얼굴이나 어떤 신체의 특징이 촬영이 되면 사실 초상권은 완전히 또 별개의 문제래요. 명예훼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 현장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얼굴이 올라왔다면 이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동영상을 찍어서 이걸 수사기관에 보내요. 요건 정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조금 이제 여러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아이가 유괴됐어요. 그래서 이 유괴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그러면 이때 범인의 얼굴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상 자체가 범죄의 중대성이나 어떤 긴급성, 당연히 유괴가 됐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긴급성이 인정이 되면 괜찮대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볼펜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CCTV에 잡힌 도둑의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건 정당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에 있어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실 때는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도 이제 이 사건에 휘말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나는 진짜 이 주변에서 갑질 동영상을 찾아냈어. 나 이걸 꼭 올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모자이크 처리를 꼼꼼하게 하시고 음성 변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내가 보호를 해서 올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자, 갑질도 그래서 여태까지는 쉽게 보고가 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갑질을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고 봤더니 항공 객실 승무원. 갑자기 우리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땅콩 회항. 그것도 정말 갑 중에 갑 오브 갑 사건이었죠. 객실 승무원분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이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된다면 이분들은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정적인 노동이 많거든요. 무시를 당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여러분이 조금 더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어요. 자, 두 번째는 홍보 도우미나 판촉원들. 네, 이제 뭐 여기 뭐 어디 와서 뭐 사세요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겠고, 또 세 번째는 핸드폰 이동통신기 판매원 분들도 감정 노동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러고, 또 장례 상담원 및 장로지도사. 그거 아세요? 장례식장 가면 꼭 큰 소리 나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요분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큰 소리 많이 당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나운서와 리포터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이거 이해하죠? 사실 우리나라엔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나는 와서 밥 먹으러 돈을 내서 밥 먹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음식에 시중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막 아줌마! 왜 이거 안 줘요? 막 이런 식의 언행은 정말 맞지 않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검표원, 또 패스트푸드 종사자, 저는 또 한 분 또 편의점 종사자들,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여기 많으니까 편의점에서 많이 일하잖아요. 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다 귀한 집 자식인데 그 시간대 그 순간에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 절대 무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그 외에 콜센터 상담원, 저도 근데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낮에 바쁜 시간대에 콜센터 분이 전화 오셔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뭐 합니다. 그럼 저 지금 바빠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좀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요. 그 외에 미용사 분들까지도 감정 노동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사실 요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손쉽게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